홍공 훗!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혼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챕터 5 가정법 들으는 봤나? 가정법? 네, 가정법 하면 우리 영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이제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엄청 쉽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정법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걱정할 문법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겁먹지 마시고 가정법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언어로 옮기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완전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는 한국에 있고 그 사람 미국에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인간은 위대한 상상이 있기 때문에 와, 내가 너 지금 만나면 차라도 한 잔 사줄 텐데 이런 식으로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글이나 말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가정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었던 일을 아쉬우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보고 곱씹어보는 그런 말이 가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보통 없는 상황을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이제 말하거나 쓸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 조건이 있고 가정법이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제가 말했죠. 가정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혹은 거의 희박하다, 일어나기 힘든 혹은 일어나기 힘들었던 일이니까 여기 이렇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된 부분 있죠. 그죠?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 일어날 수 없는 일 혹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조건절은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아유 내가 뭐 100원 있으면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이렇게 가볍게 툭툭 던지는 것들, 즉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걸 때는 그냥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조건. 뭐 한다면 뭐 하겠다. 야, 너 나한테 100원 주면 내가 요거 지우개 하나 빌려줄게. 그거는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100원이라는 게 큰 것도 아니고 그죠? 애가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동전 하나씩 주던 친구라면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좀 짠돌이인 친구한테 제가 야, 너가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내가 지우개 빌려줄게. 짠돌이인데다가 100만 원을 주고 지우개를 빌려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정법을 써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거야. 그런 상황이고 그냥 단순하게 너 100원 주면 내가 지우개 빌려줄게처럼 편하게 툭툭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아래에 있는 두 칸이랑 달라요.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볼게요. If he's honest, I will hire him 돼 있습니다. 그가 정직하다면 I will hire him. 내가 그를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현재 시제로 썼어요. 그리고 현재에다가 will 붙였으니까 미래가 되죠. 그죠? 기본은 다 이제 현재에다가 뭔가 조동사를 붙이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도 will, should, can, may 이런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그는 정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내가 그를 고용할 것이다. 이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회사 사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팩트라고 봅시다. 팩트.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저기 홍공이라고 있는데 홍공이라는 사람 좀 능력이 있다라고 저한테 추천했어요. 그때 저는 홍공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그래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정직하면 내가 고용할게요. 이 말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직하면 난 고용하는 거예요. 즉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고용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고용할 확률이 있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문장인 거예요. 근데 고용할 확률이 있죠. 근데요. 똑같이 if 쓰고 I 똑같이 썼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봐요. 그 사람이 홍공이를 추천했어 저한테.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홍공이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알고 보니 동창이었던 거예요. 내가 얘를 알아.
알아. 아까랑 상황이 다르죠. 얘 맨날 지각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이런 애였어요. 이런 애였어요. 근데 걔가 이제 아까 그 추천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얘에 대해서 알아요. 얘는 절대 정직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직원분이 홍공에 한번 써보세요 했을 때 제가 이러는 거죠. 얘가 이 친구가 만약에 정직하다면 제가 고용할게요. 말은 똑같이 한국을 해석했지만 어때요? 가능성 제가 고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죠? 나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실을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얘가 정직하기만 하면 제가 고용할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한글 해석은 똑같지만 가능성은 얘는 제로죠. 그죠? 나는 이 친구를 알아. 이 친구를 알아. 절대 정직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률이 없을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가정법 과거인데 자 일단은 헷갈리지 마세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한글 해석은 똑같아요. 다시 한글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가 정직하다면 만약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그가 만약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것이다. 혹은 고용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 해석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차이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죠? 얘는 가능성이 좀 있고 얘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글 해석 자체는 지금 똑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얘나 지금 그럼 똑같이 쓰면 돼야 안 돼요, 영어를? 똑같이 쓰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게 확률이 있는 거고 어떤 게 확률이 없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확률이 있는 거고요. 얘랑 뭔가 형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영어에서 순서를 바꾸거나 시제를 바꾸면 그게 큰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는 안 바꾸고 헷갈리니까 is하고 will을 좀 뭔가 바꾸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얘를 어떻게 바꾸고 고민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얘를 과거로 써버리는 거야. 과거로 써버리는 거야. 그냥 형태를 과거로 써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상형을 동원했으니까 가정법이 되고요. 형태가 뭐예요? 과거죠. 그죠? 형태가 과거인 거예요. 해석을 과거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가능성이 훅 내려갔다는 거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걔가 정직하면 내가 고용할 텐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얘랑 똑같아요. 근데 가능성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는 그가 정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정직하지 않죠. 나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의 반대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걔가 정직하면 내가 고용을 하지. 이런 상황인 거야. 딱 표정 보니까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공상을 해본다라고 하고 얘랑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형태로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로 한 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얘로 바꾸니까 완전 확률이 떨어진 거죠. 주의할 거는 얘를 보고 were 있다고 그냥 바로 그가 정직했다면 나는 그를 고용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석은 얘랑 똑같고 아까처럼 표정만 걔가 정직하면 내가 고용할 텐데 표정만 이렇게 되면 돼요. 얘는 어떤 표정이겠어요? 그가 정직하다면 내가 고용할 거야. 이런 표정인 거예요. 알겠죠? 가능성이 표정에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바뀐 것처럼 얘도 살짝 이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 정직했다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직하다면 똑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고용을 안 했어요. 그 사람 고용 안 하고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러가지고 옛날을 회상해 보는 거야. 오늘을 회상해 보는 거야. 옛날을. 걔가 그때 홍공이 내 동창생 거짓말 많이 하던 걔가 그때 참 1년 전에 정직했었더라면 내가 고용했을 텐데 라고 공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기차는 떠났어요. 배는 떠났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역시 상상입니다. 근데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돌이킬 수는 없지만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이제 역시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이 쓰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 또 한 시제 더 마이너스 갑니다. 얘를 이제 과거 형태로 썼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 형태 had, pp 써졌고요.
여기도 would 그대로 쓰고 뒤에 have pp 써준 거예요. 요때는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한번 공상을 해본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직했더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정직했었더라면 내가 그를 고용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과거에 고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 고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알겠죠? 그죠? 단순 조건절이라는 것은 그냥 걔가 정직하면 내가 고용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딱 이런 표정이에요. 그럴 때는 현재를 쓰고 뒤에는 어떻게 조동사도 will, should, can, may 되는데 주로 will하고 can 그리고 나아가서 may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우리가 평소에 쓰던 문장이고요. 얘보다 어때요? 가능성 훅 죽인 거. 가정법 과거일 때는 is를 were로 해야 T가 확 나죠. 그죠? 가정법인 거. He was 하는 거보다 were 하는 게 뭔가가 파괴된 느낌이잖아요. He was가 더 어울리는 것 같지만 were 써버리는 거야. 가정법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태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다면, 걔가 정직하다면 내가 걔를 고용할 텐데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만 들었을 땐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말하는 뉘앙스나 확률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서 한 시대 더 빼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면 옛날에 이랬었더라면 이랬을 텐데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간 거죠. 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좀 가정법 이해가 되나요?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갖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미 영문법에서 최고 난도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게 되는 겁니다. 자, 좋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가정법도 이런 종류가 있어요. I wish랑 as if 가정법이 있습니다. 즉 아까처럼 if 만약에 이렇다면 내가 뭐뭐 할 텐데 이런 가정법도 있고요. I wish 내가 소망하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네 라고 소망하잖아요. 그죠? 키 컸으면 이런 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가정법도 있어요. 저 사람 참 마치 지가 사장인 것처럼 얘기하네 이런 거 있죠. 사장 아닌데 직원인데 마치 말하는 게 사장인 것처럼 하네. 그럼 그 사람 실제로 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가정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게 꼭 사장같이 이야기하네.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as if 쓰고 나 이랬으면 좋겠네, 좋았겠네 하는 거 소망을 가정에 담는 것을 I wish 가정법이라고 해요. 자, I wish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가정법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예요? 어쨌든 확률이 없거나 지금 사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사장인 것처럼 얘기하네. 실제 직원이잖아요. 사장이에요? 아니잖아. 반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반대 사실을 말할 때는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I wish I were happy 돼 있습니다. were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요거 가정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I wish 소망하는 거고 I were happy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 행복했었으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앞에 봤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were 나왔을 때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대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 were happy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이런 의미예요. 행복하면 좋겠어. 표정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죠. 나 행복하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힘들죠. 그거에 반대 행복한 걸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소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 I were happy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had past 돼 있죠. 그죠? 요 전에 그러면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내가 행복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어린 시절 참 행복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 I wish 그대로 쓰고 이때는 I 다음에 had pp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d been 다음에 happy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wish I had been happy 하게 되면 나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절에 나 왜 그렇게 불행했을까? 요거죠.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 원리를 그대로 접목한 게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I wish로도 쓸 수 있어요. I wish 그대로 두고요. I had passed the exam. had pp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과거를 하시면 돼요. 이때는 내가 시험 통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띠리리리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진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내가 붙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야. 그죠? 주로 이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면 좋겠네요. 요걸 행복했으면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과거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시험을 통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내려가 가지고 as if도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as if 주어 다음에 were 또는 이제 과거 동사. 비동사 할 때는 were 쓰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동작일 때는 과거 동사 쓰시면 돼요. 과거 동사 쓴다고 해서 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He talks.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한다고 했죠. 마치 것처럼 뭐인 것처럼 He were my father. 그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죠? 현재 사실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마치 내 아버지인 것처럼 말한다, 말씀하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그죠? 요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면 그때는 뭐뭐였던 것처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Kathy는 talks, 이야기합니다. 있죠? 말합니다. 자, 마치 뭐였던 것처럼 그녀가 had read the book, 그 책을 읽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더라. 과거에 읽었었던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텅텅 읽은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안 읽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읽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 내가 말이야 그거 300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는데 라고 마치 예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지금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had been, 비동사일 때는 had been 쓰면 되고요. 그냥 일반 동사일 때는 had 플러스 pp, 우리 배웠었죠. 그죠? pp,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정리되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왜? 가정법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조건문, 요거는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if를 쓴 조건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이 표정이에요. 만약 걔가 정직하면 I will hire him. 내가 그를 고용할게. 이런 거고요. 이때는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왔죠. 그죠?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다 현재 동사, 현재 쓰고요. 그 다음 뒤에는 앞에다가 will, can, may, should와 같이 우리가 아는 조동사 붙이면 됩니다. 가능성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말해볼 때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내가 지금 새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대로 가정하면 되잖아요.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내가 너한테 날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f he were honest, were 쓰거나 혹은 이제 과거 동사를 쓰면 특히 과거 동사 나오면 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뭐뭐 했다면이라 하면 안 돼요.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were honest, 정직하다면 I would hire him. 내가 will 쓰면 안 돼요. 여기서도 앞에 이제 가정법 과거니까 얘도 과거로 맞춰줘야겠죠. 내가 그를 고용할 텐데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will, 뭐 should는 그대로 씁니다만은 will 같은 경우 can은 could 쓰고 may는 might. 그래서 주로 이 3인방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슈쿠마라고 그래요. 우슈쿠마. 그래서 우슈쿠마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will 쓰면 안 되고 can도 could로 써줘도 되고 may도 might 다 과거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가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내려가 가지고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에 had been 쓰거나 혹은 had 플러스 pp. 그래서 여기서는 정직했더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뒤에는 우슈쿠마는 그대로 쓰고요. 뒤에 뭐 have pp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나요? have pp. 그래서 I would have hired him. 내가 그를 고용했었을 텐데, 했을 텐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글 해석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에 쓰기 조금 틀어지면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인지 되게 헷갈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두 칸은 실제로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일, 없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정법이고요. 위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말 단순 조건절입니다. 자, 그리고 확장해가지고 I wish하고 as if도 있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소망한다. 내가 행복했기를이 아니죠. 행복하기를 이렇게 돼요.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좋을 텐데. 이 말은 표정이 어떻다? 내가 행복하면 좋을 텐데. 딱 이 표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에는 had been이랑 had pp 쓰는 건데요. 자, 요거는 뭐뭐 했었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에 통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 달라요. as if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과거 동사나 월 쓰게 되면 그가 내 아버지인 것처럼 말한다. 였던 것 아니에요. 인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내려가 보면 she had read the book이니까 그녀가 책을 읽었었던 것처럼 마치 이제 지금 말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 그리고 보너스로 단순 조건문 나아가가지고 I wish 가정법도 두 가지 as if 가정법도 두 가지 왜? 말하는 게 보통 지금 아니면 지나간 일 지금 아니면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 배웠던 거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을 좀 잘 그려보고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 문제 있죠. 그죠? 가정법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문제 홍콩 연습 한번 쭉 다 풀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홍콩